만나요.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천엔장.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국민의힘에게 보내는 특급 정치 컨설팅입니다. 특급 조합입니다.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어서 오세요. 와, 네. 천하람이다. 아유,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예. 천하람 변호사는 1호 혁신위원이 임명됐습니다. 네, 사실 아직 임명은 안 됐고요. 네. 혁신위원 진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정만 돼 있습니다. 내정됐지만 예. 1호 좀 그렇죠. 며칠 할지 몰라요. 그래요? 왜 또 불길한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교수님? 본인부터 혁신하세요. 예, 네. 뭐 일신오일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호 혁신위원으로 이렇게 임명됐는데 예.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국민의힘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건가요? 저희 뭐 솔직히 공천도 좀 더 잘해야 되고요. 네. 당내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좀 키워내고 네. 좀 더 이렇게 뭐 교육시키고 이런 것도 좀 훨씬 나아져야죠, 예전보다는. 네. 지금 보면은 저도 이번에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 했었습니다만은 공천이 아직도 솔직히 아주 잘 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조금 더 예측 가능하고 투명성 있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혁신위를 띄운 것은 정말 이준석 대표가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보다 먼저 승리 그럼요. 이후에 혁신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렇죠. 야당이 지지부진한데 선거에 이긴 여당이 먼저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고 본인의 당의 기득권을 좀 저버리고 그다음에 정치권을 개혁하겠다라는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거는 정말 이준석 대표가 정말 잘한 결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장 교수님, 네, 네. 알겠어요. 근데 원래 그래서 그렇게 혁신이라는 키워드 선점하고 좋았는데 이게 갑자기 당내 권력 투쟁처럼 돼가지고 지금요 최재형과 천하람 의원 보면 이준석 혁신위로 시작되는 것 같다. 정진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너무 최재형 위원장을 폄하하는 발언 아닙니까? 아니, 최재형 위원장이 그래도 대선 경선 후보셨고 이번에 또 굉장히 거물급의 종로구 국회의원이시고 혁신위원장인데 무슨 이준석 사람이다, 네. 이런 라벨링을 붙이는 건 전혀 맞지 않고요. 저만 해도 저도 이준석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정도의 지위 있지 않거든요. 제가 뭐 이준석 대표가 시킨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안 시켜도 하잖아요. 아니 물론 이제 제가 이준석 대표와 동의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뭐 비슷한 의견을 낼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만은 제가 뭐 이준석 대표를 뭐 항상 무조건 뭐 결사옹위하고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너무 같이 당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좀 너무 지나친 폄하가 아닌가. 윤핵관의 핵심입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께서 정치 선배가 하는 우려인데 개소리로 치부하다니, 이런 좀 격한 워딩을 쓰셨어요. 너무 이게 세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뭐 보면은 예전에도 육모방망이로 뭐 대가리를 깨버리겠다 이거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네. 지금 이 개소리 발언도 이준석 대표 입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이제 원래 기차는 간다 여기 앞부분에 생략돼 있는 네. 그거를 아마 이제 캐치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일부러 굳이 이제 정치 선배 예우하는 그 모양새에서 생략한 거를 굳이 또 본인이 끄집어내셔가지고. 아니 근데 좀 별로지 않습니까? 근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싸움 붙여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개가 짖어도 그걸 그게 선배에 대한 예우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걸 빼고 기차는 간다 이것만 한 거 아닙니까? 좀 다소 격한 표현이 인용됐는데 이거는 당사자들의 발언이어서 저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도 저런 식의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당의 가장 지금 좀 어른이에요. 어른이고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본인의 아까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본인의 이름을 좀 알리고 싶어 한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당대표에 나오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인지도를 좀 높이고 싶어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과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은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같이 그냥 당에서 활동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를 좀 나가라, 쫓아내기 위해서 좀 총대를 맨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천하람 변호사?
네, 이거 뭐 글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쫓아낼 수 있는 이준석 대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나 정진석 의원의 반응을 봐도 전면전까지는 안 가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포문은 열었어요. 포문은 열었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오히려 그 방금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존재감을 부각하는 뭐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당협위원장들 표를 좀 이렇게 단돌이 좀 이렇게 취합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꺼내 들게 되면은 현직 당협위원장들은 좀 불안할 수 있거든요. 다음번 총선의 공천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네. 부분이 좀 뭐가 변화가 생기는 거야 이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당협위원장들의 불안감을 좀 어루만져 주면서 당내에서 입지를 더 강화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기본적으로 정진석 지금 국회 전 부의장이 이틀 동안 상당히 부적절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간 것 본인이 생각하기에 생뚱맞고 부적절한 일일 수가 있어요. 네. 그거를 당대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데 SNS상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비판하는 것, 그건 망신 주겠다라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중진 의원이라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요. 당대표가 그런 일을 했어요. 약간의 그러면 당내에서 다른 이견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권에서 불협화음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다독여야 돼요. 야, 그래도 우리 당대표가 갔는데 다른 소리 지금 나오면 안 된다. 당대표가 귀국하면 내가 만나가지고 우리들 의견을 잘 전달해 줄게. 잘 얘기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당의 분란을 없애고 조정하고 타협시키는 게 중진의 역할이지, 본인이 나서부터 그런데 이런 식 공개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안 된다. 자, 선거 끝나고 민생 챙기고 경제 챙기고 어떤 좀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냥 우크라이나로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정치를 한다면 이건 조금 우려가 된다. 정치 선배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당대표는 외교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당대표실에서 부실장을 했는데 네. 당연히 외교활동할 수 있고요. 당에는 또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최고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같이 여러 가지 당의 개혁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서 당대표 오면 같이 결정하면 되는 거지, 언제부터 그렇게 이준석 대표를 존중을 해서 이준석 대표가 없으면 당이 안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당에서 지금 지방선거,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거푸 이겼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치른 당대표인데 선거 끝나자마자 당내 주도권 다툼이 격화된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국민의힘 윤리위에 회부된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 이거 어떤 결론을 낼까, 이거 관심사가 됐어요. 정확하게 성상납 의혹은 아니고요. 네. 그러한 일에 있어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성상납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직 경찰 조사를 통해서 결론이 난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언급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의 좀 명예를 훼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정무실장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각서를 쓰고 녹취를 당한 것, 이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져요. 그렇더라도 그게 과연 징계할 만한 수준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은 윤리위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다른 쪽의 어떤 압력과 좀 사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이제 지금 새어나오는 기사들 보면은 약간 너무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의혹만 가지고도 네. 이거 뭐 이미 징계감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뭐 그 윤리위원회가 무슨 국례입니까? 이준석 대표가 기침 소리를 내었느냐, 뭐 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당 대표를 징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무게감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무게감에 걸맞는 뭐 확실한 팩트라든지 증거 자료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만큼의 큰 잘못이 있었느냐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윤리위원회가 밀어붙인다? 그럴 거면 당 대표는 뭐 하려고 뽑습니까? 그냥 윤리위원장을 뽑지 우리가. 윤리위 결과에 따라서 당권 경쟁 과도에는 조금 영향이 있겠죠. 조금이 아니라 엄청나게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6월 24일 날 윤리위에서 전격적으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네. 당원권 정지를 딱 심판을 해요. 네. 그러면은 당대표직에서 바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조기 전당대회 해야 됩니다. 네.
도달하네. 근데 이게 그 누구에게도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희 당원 당규상으로는 당대표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는 자녀 임기만 신임 당대표가 하도록, 그러니까 보궐선거의 개념으로 치러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굳이 그렇게 무리수를 둬가지고 끌어내린다 한들. 아니, 무리수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윤리위에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리위의 이 판단 자체가 이게 과연 무리수가 아니겠느냐, 저는 뭐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또 새로운 당대표가 애매한 기간, 그러니까 총선 공천권도 행사 못하는 기간 동안 당을 이끌게 되는데, 저는 그런 결과가 저희 당에서는 정치적으로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뭐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당대표를 맡고 이렇게 당을 이끌어가는 거는 맞는데, 아무튼 이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당이 대통령실에 거수기 노릇한다라는 것은요, 정권 자체에 불행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바로 민주당 정권 하에서 그런 식의 모습 보였잖아요. 우리는 다 일치 단결해가지고 다른 소리 내지 말고,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쉿, 다른 소리 하려고 그러면 쉿. 그래가지고 결국엔 뭐 했습니까? 대선 졌잖아요. 지방선거 졌잖아요. 사실은 그 국민의힘 전신. 네. 저희도 그게 심했죠. 저희도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예. 저희 2014년 15년 김무성 당대표는요,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할 말을 하다가 네. 저희가 쫓겨났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김무성 대표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슬프게 얘기하세요. 네. 민주당으로 가볼까요? 민주당의 혁신, 개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대할 게 안만 그래도 그렇게 너무 이렇게 상대당인데. 기대할 게 없어요. 왜요? 지금 거기 지금 비대위원장, 네. 그 비대위원들의 면면을 보세요. 네. 비대위원장 우상호 비대위원장 대선 때 총괄 선대 본부장이었어요. 네. 대선 패배에 실무적인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비대위원장 돼서 대선 때 왜 패배했는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백서를 낼게요. 그래서 우리가 혁신할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대 광고를 하면 안 돼요. 저는 우상호 비대위원장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죠. 뭐 당의 중진이고 뭐 총선 불출마 선언도 하셨고 개파에서 자유롭고 뭐 다 좋아요. 근데 혁신형 비대위라는 말을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럼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사실 무슨 혁신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관리형 비대위 잘 무난하게 하시고 전당대회로 넘어가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유산은 민주당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름이 안 나와요. 하여튼 아무것도 안 나와요. 터붓이 되고 있어요. 586 용태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게 선거 막판에 이렇게 세게 붙었었는데 586의 뭐 거의 뭐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등판시켰지 않습니까? 이거는 민주당에서 우리는 586으로 간다라는 강한 시그널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주PD님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혁신형 비대위가 아니에요. 그냥 관리형 비대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권한이 없어요. 무슨 권한이 있어요? 두 달 동안 이제 전당대회를 위한 준비하는 거죠, 당연히. 네. 예. 그러니까 두 달 동안 무슨 권한을 갖고 이걸 혁신하겠냐고요. 네. 어떠한 당이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떠한 그냥 진보 진영이 살아나가야 될 길 그런 것들을 두 달 동안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비대위원 면면을 봐보세요. 다 당의 의원들 아니면 당협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외부에서 최소한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내부에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혁신을 하냐고요. 근데 우리 주비님이 민주당 대변인은 아니십니까? 아니요, 저는 사회자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저한테 왜 화를 내세요? 옐로 카드. 죄송합니다. 근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586 용태론을 얘기했는데 586 다 나가라. 근데 이거는 다 나갈 수는 없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럼요. 민주당의 60%가 갑자기 사라지는 건데 그거는 뭐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근데 그렇지만 이 586의 어느 정도의 이제 586이 후배 세대에게 정치적 공간을 열어준다라는 현실적인 담론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의지가 없다라는 거는 민주당이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지금 전당대회 룰을 가지고 이번 비대위가 어떤 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룰 같은 것도 좀 전향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왜 재미가 없냐면은 이재명 의원의 출마 여부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솔직히 이재명 의원께서 출마를 하신다고 하면요, 이 룰을 어떻게 바꾸든 뭐 일반 국민을 얼마나 올리고 뭐 대의원을 줄이고 뭐 당원 비율을 높이고 어떻게 저떻게 하든 무조건 이재명 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룰 세팅에 관한 논의가 과거에 저희 전당대회 때 보면은 이 룰에 따라서 이준석이 될 거냐 아니면 나경원 주호영이 될 거냐 이거는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 민주당 버전은 저는 별로 흥미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께서 전당대회 출마한다고 하는 순간 네. 이번 전당대회는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요? 아니 대선에서 패배한 당사자잖아요. 네.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지방선거 패배에 최종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명분을 갖고 내가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중도층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을까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2024년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해서 내 사람들 많이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해주고 나는 2027년에 대선에 나갈 거야. 그런 본인의 이기적인 정치적인 로드맵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좋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이재명 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저희가 평론가 입장에서 네. 남의 당이 잘 못 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평론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의원이 만약 이러면은 민주당 살아요. 저 이번에 출마 안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살리고 진보 진영이 살아나는데 백의종군하겠습니다. 밑거름 되겠습니다. 정말 당을 혁신하고 당을 개혁하고 다시 국민의 사랑받는 그런 정당 만들기 위해서 저는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나와서 당을 개혁해 주십시오. 박수 받고요. 통 큰 정치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당권 잡으려고 저렇게 계산하는 모습은 대선 후보답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더 이재명 의원을 모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저의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희의 이제 고도의 반관계라고 또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뭐 어쨌거나 저희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재명 의원은 저는 100% 출마하실 거라고 보고요. 하시죠. 룰을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저는 100% 당선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저는 논의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전당대회 준비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3116님께서 혁신 대상들이 혁신을 하려니까 항상 말잔치로 끝나는 거 많은 거죠.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한 달 이렇게 지났는데 좀 한 달 동안 주목할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평가해 본다면 점수도 한번 매겨주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점수로 보면은 저는 80점을 주긴 어렵다. 79점 정도 줄 수밖에 없다. C네, C. 네, 왜냐면은요. 인사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말씀드려요. 검사들만 너무 중용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15명째입니다 지금. 그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정부 요직에 네. 검사 출신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과 같이 근무했던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 자기 사람들이 곳곳에 너무 포진되어 있어요. 물론 정권을 잡았으니까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 같이 일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왜 능력 있는 분들이 꼭 왜 검사여야만 했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아니면 능력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 임명은 능력상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분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데 검사 출신들이 요직에서 자기들만의 사적인 인연을 통해서 나라를 운영해 나간다면 과연 이게 정상적일까? 올바를까? 그런 회의감이 있습니다. 천하람? 네, 저는 그래도 한 B+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기대했던 것보다는 저는 훨씬 더 원만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대를 얼마나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실제 저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께서 별로 기대를 안 하셨어요. 아, 국민들의 네, 기대치가? 네, 기대치 자체가 사실 그렇죠. 그 정권 초기인 거에 다른 정권에 비하면 네, 굉장히 낮았죠.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원만하게 가고 있고 이제 그 시험대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실 이전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세 번째는 뭐 그 외 국민 통합 행보, 5.18 민주화 운동 추념식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저는 다 괜찮았다고 봐요. 대통령실 이전도 무난하게 그래도 됐고 물론 뭐 일부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바이든 대통령과의 외교 무대도 첫 시험대인데 뭐 원만하게 그래도 됐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다, 좋았다. 그런데 인사는 조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검사 출신이 많다라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도.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 그럼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그럼 또 쓰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에 대해서도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그 또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검사 출신 좋을 수 있다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요. 네. 금감원에서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서 받아서 삼성 불법 승계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때 주임 검사가 이복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복현 검사는
국정원 댓글 수사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 반하는 수사도 했고요. 그럼요. 그 이후에 국정농단 수사도 했어요. 저는 뭐 이복현 검사를 뭐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가장 날카로운 검이고 검사로서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검사의 능력과 이 금감원이라는 자리의 장의 능력 이거는 그리고 네. 두 번째로 검사 출신이 너무 많아요. 공정거래위원장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고 대통령실에도 있고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장은 아직 아니잖아요. 네, 공정거래위원장 아직 아니고요. 거의 뭐 그래도 아니라고 했어요. 오늘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지켜보시죠. 네. 네. 아무튼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오수 전 총장 있잖아요. 거기도 금감원장 물망에 아주 세게 올랐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뭔가 임기가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고 뭐 해가지고 아마 이제 그 김오수 총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최다 노미네이트잖아요. 그 아주 고위공직에 한 10번 가까이 노미네이트 됐었는데. 하마평에만 많이 올랐고 그 사실은 금감원 자리를 이렇게 고려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네. 되게 세게 고려됐다고 언론에는 나와 있었는데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면 금감원장이라는 자리가 뭐 검사 출신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아니 건 저도 아니고. 거기까지는 그럴 수는 있는데 네. 검사 출신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게 개별적으로 다 따져놓고 보면요. 예를 들면 국정원 기조실장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석수 검사 출신. 거기가 기조실장 갔었어요. 보훈처장은 제가 봐도 조금 생뚱맞지만 보훈처장 같은 경우도 박민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검사 출신이라는 게 아니라 재선 의원이라는 뭐 폭넓은 활동 경력이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고 다만 제가 꾸준히 얘기를 하는 거는 대통령실 인사 라인에 검찰 출신이 너무 많은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네. 왜냐하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오늘 과거에 민변 출신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민변 출신들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여러 요직에 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저도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네. 당신들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럴 거야. 이거는 정권 교체를 염원했던 국민들을 배반한 얘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들은 그랬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야. 네. 우리는 정말 널리 인재를 모셔다가 최고의 엘리트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나는 보장을 해줄 거야. 이게 맞지. 너희들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 거야. 이거는 좀 옳지 않은 태도가 아니었느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뭐 우리가 도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이제 스탠스는 일관되게 너 출신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능력 위주로 한다라는 게 이제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이런 식의 워딩이 나오면 마치 뭐 당신들도 했으니까 나도 한다 뭐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뭐 네. 어때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께서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그 발언 굉장히 무게가 있는데 오늘 발언도 그렇고 어제 발언도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 정무적 판단이 아예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각색되지 않은 발언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라고 좀 이해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불안하시잖아요. 불안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변인실과 공보팀에서는 이거 좀 발언을 준비해드려야 되나? 그러한 걱정과 고민을 하게 될 것 같다. 이거 준비해야 되는 팀이면은 이제 새벽에 출근해야 되죠, 엄청. 네, 예상 질문 뭐 뽑고 예상 답변 뽑고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들이 사실 나오거든요. 이게 좀 너무 즉흥적으로 가시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굉장히 소중하다고 그럼요. 생각하고 정말 잘하시는 거죠. 네, 대통령께서 되게 잘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면서 또 점점 더 발전된 모습 보여주시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시겠다라는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 아침에 출근하실 때 기자들과의 얘기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5년 내내 지속됐으면 좋겠다. 효임 골롬바님께서 여기저기 검사니까 너무 검사니까 문제 아닌가요? 얘기하셨고요. 1474님은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아니고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원택님은 일을 잘하려면 손발이 맞는 사람 뽑아야죠. 전문가가 현장에서 잘하기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어요, 주 PD님.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임명 다 했어요. 하지만 비판하는 대목, 야당과 언론에서 비판하는 대목은 대통령께서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임명받은 사람은 정말 일 열심히 잘해가지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야지 그 성과 못 내면은요 그 부담은 그대로 대통령한테 가거든요. 네. 그래서 제발 열심히 좋은 성과
이루어져라. 그리고 이게 지금 이미 약간 프레임에 빠지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인사가 검사가 너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사실은 한 16명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고위직의 수를 고려했을 때 뭐 그렇게 이게 막 엄청 많으냐. 권력기관 뭐 또 그렇게 보면 또 네. 그래. 근데 뭐 사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런 건 원래 검사들이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원래 검사들이 하는 거 빼고 추가로 검사들이 간 자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그러네요. 법무부 예. 장관 원래 검사가 간다. 이건 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역대 법무부 장관 보면 많이 압도적으로 있었죠. 검사들 네, 많이 비율이 있었죠. 많죠. 네. 이게 뭐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8.15 사면 된다는 걸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형집행 정지 신청했습니다. 8.15까지 기다리는 것도 좀 어려운가 보죠? 뭐 제가 건강이 얼마나 악화되셨는지 뭐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요. 저는 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이제 과거 정치문법의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위 정치인들의 사면과 국민 통합이 과연 무슨 뭐 연관관계가 있는가? 네. 저는 그건 사실 굉장히 큰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있네요. 아니 뭐 저는 항상 이런 얘기 해왔는데 네. 제가 이제 뭐 미가 말찍이다 보니까 뭐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 사면해달라는 목소리는 당연한 거고 사면하지 않고 이게 국민통합하고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국민의힘에서도 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동감해요. 동감합니까? 사면이 국민 통합에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국격하고는 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또 감옥에 계신 걸 감옥 좀 간 게 잘못된 거죠. 도둑질한 사람을 잘못된 왜 화를 거지. 내세요? 아니요. 왜 풀어주지 않는다고 도둑을 근데 풀어주지 않는다고 뭐라고 이제 합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셨고 네. 또 지금 임기를 시작하셨으니까 좀 전직 대통령 나이도 많이 들으셨고 네. 좀 몸도 편찮으시니 국민 여러분들께서 넉넉한 마음으로 네. 좀 용서를 해주시고 그러한 국민적인 마음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네. 이게 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이 특별히 지금 앞장서가지고 총대를 그렇죠. 대통령께서도 오늘 얘기는 하셨어요. 네, 좀 본인은, 신중했어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했지만 정치적 발언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해야 된다 막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자, 장관 후보자들 두 분 천하람 변호사가 지난번에도 좀 걱정을 했는데 너무 급하게 네. 여성 후보자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탈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의혹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금 갑작스럽게 하려다 보면 뭐든 탈이 나거든요.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 이거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일선에서 음주운전 하면은 교장 선생님도 못합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할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 뭐 국회에서 청문회 거치겠지만 저는 그 전에라도 좀 전향적인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돼? 여기서 대통령이 또 돼? 이재명 의원 얘기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논리와 같은 잣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의 일이지만 좀 부적절해 보인다. 그러니까 저도 그 좀 얄밉게 하자면은 실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그 평론하시는 분들이 음주운전이 결정적인 흠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참 우리 정치가 좀 이상하게 가고 있다 여러 가지로. 그래도 네. 음주운전 안 됩니다. 아 이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희 후보자도 계속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정말 매일 나옵니다. 좀 아무튼 인사검증 좀 잘 좀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잘하자고 지금 이제 인사 뭐 정보관리단인가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또 그래서 검사 출신들 다 인사팀에 다 데려갔는데 검찰 출신 지금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부담감이 곧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인사검증이라는 것을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은 또 아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검사 출신이 아니라 뭐 검사 할아버지라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지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너무 급작스럽게 인사를 시간이 이렇게 하려고 없어도 하면은. 제대로 검증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 뭐 할 말은 없네요. 검사 할아버지들은 잘 하실 거예요. 아 그런가요? 정치연구소 천엔장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숨 좀 돌리고요.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